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건축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예 물리학의 법칙으로 공간을 만들어낸 한 건축가의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이상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의 건물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꼭 양자역학 책 첫 장에나 나올 법한 그런 황당한 질문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건축으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건축가 스티븐 홀이죠. 그에게 건물은 그냥 벽돌이랑 콘크리트로 만든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의 장소인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바로 양자 건축가 스티븐 홀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가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들을 건축이라는 언어로 번역해서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스티븐 홀의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명쾌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걷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진짜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와,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그렇게 추상적인 과학 이론이 우리가 걷는 복도가 되고 내다보는 창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양자역학에서 나온 중첩입니다. 말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근데 홀의 건축에선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면 하나의 공간이 갤러리이면서 동시에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쉬는 휴식 공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들을 막 섞어서 여긴 이거 하는 곳 이렇게 딱 나누는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두 번째 개념은 불확정성인데요. 이건 건물이 딱 하나의 고정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서서 보느냐, 또 어떤 빛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느낌이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말 그대로 매 순간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건축을 만드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방에 서 있는데도 저쪽 복도를 쓱 스쳐 지나가는 빛을 보면서 다른 공간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진 것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카오스 이론도 그의 아주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거든요. 작은 빛의 변화나 동선이 살짝 꺾이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요소가 공간 전체를 경험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나비 효과를 건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 놀라운 개념들이 실제 건물에서는 과연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넥서스 월드 타워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좀 특이하게 생긴 블럭 아파트 같은데 사실 이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그 불확정성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건물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고요. 아침 햇살이 비칠 때랑 저녁 노을이 질 때 건물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잘나서 매 순간 건물에 새로운 표정이 생겨나요. 절대로 이 건물은 이런 모양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엔 뉴욕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서칼레지의 시각예술센터인데요. 이 모형만 봐도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공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막 얽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건물에선 중첩이라는 개념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져요. 전시 공간, 작업실, 강의실이 딱딱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스며들듯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그냥 걷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갤러리 안을 걷고 있고 창문 너머로는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한 폭의 그림처럼 겹쳐서 보이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이 건물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관찰자인 나의 움직임, 나의 시선이 이 공간의 의미를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스티븐 홀은 왜 이렇게 복잡한 과학 이론까지 건축에 끌어들이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경험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는 콘크리트나 유리가 아니라 공간을 느끼는 우리 인간의 감각 그 자체인 거죠. 이걸 철학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건축은 그냥 서 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철학이 오른쪽 사진처럼 우리가 공간에서 실제로 느끼는 빛의 부드러움, 재료의 거친 촉감, 발걸음의 울림 같은 아주 풍부한 감각적 경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그냥 얼마나 멋진 물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벽의 질감, 공간을 채우는 빛의 온도, 내 발걸음이 만드는 소리, 이런 것들이야말로 스티븐 홀이 설계하는 건축의 진짜 재료인 셈이에요. 이 문장이 그의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스티븐 홀의 공간은 우리한테 그냥 보기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살고, 느끼고, 존재하라고 우리를 따뜻하게 초대하는 거죠. 자, 그럼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로 건물을 짓는 이 위대한 건축가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티븐 홀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했다는 점. 왼쪽의 차갑고 이성적인 과학 원리를 오른쪽에 따뜻하고 감성적인 인간의 경험으로 완벽하게 번역해냈잖아요. 마치 이론을 감각으로 바꾸는 연금술사처럼 말이죠. 물론 그의 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신소재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만나면 훨씬 더 놀라운 형태로 발전하겠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인간의 경험을 가장 중심에 놓는 그의 근본적인 태도, 그 본질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스티븐 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어떤 멋진 건물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거. 건축이란 무엇일까? 공간이란 무엇일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다음에 어떤 방이든 어떤 건물이든 들어설 때 잠시 한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공간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도 스티븐 홀처럼 공간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